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부터는 물질과 전자기장 가운데 물질과 자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와 자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와 자기 둘은 서로 다른 성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자기장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침판을 이제 전선으로 감거나 나침판 위에 전선을 올려놓고 그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나침판 바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움직입니다. 나침판 바늘은 방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침판은 자기적 성질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나침판 근처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나침판 바늘이 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침판 바늘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전기와 그다음에 자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뭘까요? 전자석이죠. 이 전자석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기적 성질을 띠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석에 전류를 세게 해주면 전자석의 세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냥 생각해보면은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은 전자석의 세기도 이제 커지겠죠. 만약에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전류를 아주 세게 흘려줬는데 그에 비례해서 전자석의 세기가 이렇게 세지지 않고 반대로 전자석의 세기가 줄어든다면은 사람들이 전자석을 만들 때 굳이 비싼 전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은 세게 했는데 이제 전자석의 세기가 도리어 약해진다면은 전자석을 만들 때 굳이 비싼 전기 시설을 이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학교 과학 시간이나 또는 이제 통합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이제 흐르는 전류가 셀수록 또 조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 받는 힘은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기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직선 도선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하고 전자기력의 세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연구로 전기와 자기는 전자기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또 반대로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1은 이제 크게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질과 전자기장 그 가운데서도 이제 물질과 자기 단원이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일 까다로운 단원입니다. 자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단지 자기적 성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류와의 관계도 이제 살펴봐야 되고, 전자기장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장은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기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물질과 자기 단원이 이제 제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꼰대 같은 소리를 하자면은요, 사람이 이제 쉬운 것만 찾고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좀 버거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도전하면서 이제 실패도 겪고 하면서 이제 인간은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기 싫은 거 공부하자 이 소리입니다.
예, 그림에서처럼 직선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놓거나 아니면 나침판 여러 개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림과 같은 장치를 했으면은, 이제 집에서 이런 장치를 했으면은, 예, 엄마한테 혼나겠죠. 집안 어지럽힌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놓거나 나침판 갖다 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 전선에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직선 도선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직선 도선 옆 철가루나 나침판 바늘이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직선 도선 주위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직선 도선 주위에 있던 철가루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정렬을 하게 되고요. 또 철가루 대신에 나침판을 여러 개 배치하게 되면은 또 나침판은 이제 원의 접선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자기장 때문입니다.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자기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자기력에 미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 철가루를 뿌려 놓으면 동심원 무늬를 만들고 또 나침판 여러 개를 이제 갖다 놓으면 철가루가 만들어 놓은 동심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침판 바늘이 정렬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자기력을 내기 때문인데요. 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은 이제 덴마크의 물리학자 웨르스테드가 발견을 했습니다. 웨르스테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즉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웨르스테드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요, 수업 준비를 하던 웨르스테드는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있던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1819년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겁니다. 바로 이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1879년 10월이었고요. 이어서 1882년 뉴욕에서 최초로 상업발전소가 건립돼서 가정과 산업계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르스테드가 전기와 자기장의 관계를 발견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기 시설이 없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당시에는 이제 연구소에서 소규모 전기를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요.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볼타는 이제 볼타 전지라는 화학 전지를 개발했고요. 과학자들은 이제 안정적인 전기 실험을 이 볼타 전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웨르스테드는 전류와 자기장 사이 관계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를 정량적으로 추론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입니다. 이제 앙페르는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앙페르입니다. 그러니까 웨르스테드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 자기장의 세기를 정량적으로 이제 추론한 사람이 바로 앙페르였죠. 앙페르는요,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앙페르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 세기 B는 비례상수 K 곱하기 그다음에
R분의 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전류의 세기를 말하고 R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고 이제 K는 비례상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쿨롱의 법칙 기억하고 있겠죠?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쿨롱의 법칙 공부했잖아요. 쿨롱의 법칙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기력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제곱분의 전하 Q1 곱하기 전하 Q2라고 했죠. 여기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 간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했는데 여기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앙페르의 법칙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 같은 경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앙페르의 법칙 같은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제 앙페르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세기를 이제 추론을 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야 되죠. 수치로 나타나면은 어떤 단위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테슬라나 가우스 단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테슬라는 10의 4승 가우스입니다. 즉 1테슬라는 만 가우스가 되겠죠. 친구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직접 차를 운전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텔레비전이나 거리에서 테슬라 전기차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전기차 직접 몰고 다니지는 않더라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보셨겠죠. 그 테슬라가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역시 이제 전기 과학자였죠. 그래서 전기차 테슬라는요, 이 과학자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또 자기장의 세기 테슬라 역시 이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또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방금 얘기했죠. B는 K분의 R분의 I라고 했는데 이거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앙페르의 법칙을 응용한 문제가 2017년 9월달 지방직 공무원 물리문제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그런데 발생한 자기장에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의 크기는 또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도선 주위에 뿌려놓았던 철가루들이 동심원을 만들고 또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철가루가 만들어 놓은 동심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면 또 자기장에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켰을 때 그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이제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향하고서 이제 나머지 손가락으로 그 도선을 감싸주었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단 이제 물리 교과서의 전기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도 이 오른나사 법칙이 꽤 쓸만한데 여러분들이 집이나 학교 또는 군대에서 스크루드라이버로 이제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오른나사 법칙이 요긴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이제 스크루드라이버 일명 도라이버라고 하죠. 이제 어른들은요. 이 도라이버로 나사를 돌릴 때 왼쪽으로 돌려야 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할지 이제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헷갈려요. 이거 나사를 조일 때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지 잠깐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을 생각해서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나사의 진행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향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살짝 감싸주면은 그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드라이버를 돌려야 할 방향이 되는 거죠. 수도꼭지나 이제 배관의 밸브를 잠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당황해서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나사를 돌리거나 밸브를 잠글 때 이 오른손 법칙이 이제 꽤 쓸모가 있습니다. 굳이 물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쓸모가 있는 거죠. 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요,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자기장 방향은 반대로 바뀌겠죠. 하지만 자기력선의 모양이나 자기장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과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을 살짝 이제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번에는 도선이 직선이 아니라 원형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자기장이 어떤 모습을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